해외 건설사 1장 서론에 이어 2장 해외 건설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건설업의 법에 의한 정의.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의 건설산업의 내용과 정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건설용역이 해당되고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촉진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 공사 외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설비공사가 포함되고 저자의 개인 의견으로 문화재 수리공사까지도 추가적으로 해외 공사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 지리적인 위치와 재원에 의한 정의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예산 회급법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므로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장소와 자금원 중 어느 하나가 우리나라의 법에 미치지 않는 해외이면 그 프로젝트는 해외 프로젝트이고 표 2-2와 같이 해외 건설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영토가 해외일 때 첫 번째, 프로젝트 설계 요건을 권장하며 자금원이 속한 국가의 예산회계법이 자금의 집행을 규제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 설계 요건은 당해 국가의 건설관련법에 따르지만 자금원이 우리나라 예산회계에 적용되는 영토가 국내가 되는 해외 건설업은 설계 요건이 우리나라 건설관련법에 지배를 받지만 재원과 집행이 우리나라 예산회계에 미적용이 되는 국내 주둔한 미군 또는 외국 기관이 발주되는 공사가 해외 건설업에 해당된다. 세 번째, 해외 건설업의 필요성에 국내 건설업의 대체 성장 엔진이 되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국제 수지 개선에도 기여가 크며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국내의 경제 활동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우수한 인력은 충분하나 실업률이 높은 현실에 있기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며 반드시 필요하다. 역사적인 첫 해외 건설공사 수주 과정은 현대건설이 1965년 11월 태국 정부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해외 건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사업의 이름은 파타니 나라티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태국 남단 말레이시아와 국경 부근에 위치한 두 도시 파타니와 나라티아를 연결하는 총 연장 98km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당시 태국 정부 발주공사는 차관이나 원조 제공국 건설업자들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해 제3국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현대건설은 앞선 두 번의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뒤 세 번째 도전에서 수주에 성공합니다. 현대건설은 독일, 일본 등 16개국 29업체와 경쟁했습니다. 당시 경쟁국들이 써낸 입찰금은 700만 달러대 수준, 반면 현대건설은 522만 달러를 써서 공사를 따냅니다. 지금은 해외 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사가 흔하지만 당시에는 국가적인 경사이고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네 번째, 해외 프로젝트 업무 수행에 있어 구비 조건 4가지를 명시하였다. 건설 사업관리의 능력,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수 요건별 경쟁력이 우세한 건설 사업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건설사업관리협회가 인증하는 공인건설 사업 전문가 또는 국제 건설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고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에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화공업의 플랜트 등 생산설비 건설 프로젝트라면 특허로 보호받는 기술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 금융 제공 능력,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자신의 여신 능력으로 금융을 직접 제공하거나 금융의 알선 능력으로 발주자가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의 확보에는 첨단 기술의 이용도 사람이 하고 특수한 장비 운영도 사람이 하기에 그 프로젝트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해외 건설업의 역사는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1965년부터 1975년까지의 개척기를 시작으로 1976년부터 1983년까지 확장기, 1984년부터 1992년 침체기, 1993년부터 1997년 도약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조정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재도약기로 구분되고 있다. 6.25 전후 미국이 발주하는 군락공사로 군대적인 건설 기술을 축적한 우리 건설 산업은 1965년 11월 태국 파라티 나라티와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해외 시장에 첫 진출하여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1호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아시아 건설 시장에서 중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베트남 등지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원 역할을 담당하여 해외 건설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6.25 전후 미국이 발주하는 군락공사로 확장기에는 1973년, 1978년 두 차례 걸친 오일 쇼크로 인해 한국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월남 패망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됨에 따라 전략 물자의 자체 생산과 중화공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나 이 시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중동 산유국으로 막대한 외화가 유입됨에 따라 중동에서 인프라 수요 폭증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1981년 137억 불을 수주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해외 건설 강국이 되었다. 침체기는 석유 공급 과잉 및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유가가 하락하여 중동 지역의 발주 물량 감소하면서 국내에서는 건설기업의 기술적 한계, 중동시장 중심의 수주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 성과 미흡과 국내 건설 노임의 급상승 등으로 가격 경쟁력 우위 요인이 감소하여 한국 해외 건설산업 최대 위기 직면됨에 따라 1984년부터 해외 수주가 감소하고 1988년에는 사상 최저인 16억 불을 기록했으며 평균 20억에서 30억 불의 저조한 수주 실적이 유지하였다. 도약기는 1996년에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불을 재돌파하여 108억 불을 달성하고 1997년에는 140억 불까지 수주하는 등 시장 다변화가 진전되어 수조가 중동 중심에서 아시아로 전환, 아시아의 수주 점유율이 64.4%로 상승하였으며 공정별로는 과거 단순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프렌트 공사의 수주가 전체의 33.7%까지 증대하는 등 투자개발 사업 비중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체의 18.6%에 이를 만큼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조정기는 대외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주 감소, 대내적으로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 신인도 및 해외 진출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보증 발급 및 시공, 자금 조달 등이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또다시 위기에 봉착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던 투자 개발 사업이 도약기의 18.6%에서 1.6%로 급락하였으며 토목, 건축공사의 경쟁력도 하락하여 수주 점유율이 38.6%의 수준에 그치게 되었고 재도약기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중동 산유국들은 벌어들인 대규모 오일머니를 석유 화학 설비와 인프라 확충 등의 적극 투자로 인해 2011년부터 2014년 동안에도 연간 수주액이 650억 불 내외의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2010년 9월 기준 4천억 불이던 누계 수주액이 2012년 6월 5천억 불, 2013년 11월 6천억 불, 2015년 6월 7천억 불, 2018년 9월 8천억 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2장 해외 건설업의 마지막 결론으로 해외 건설업의 특수성으로는 진출국가의 경제, 사회 및 정치뿐만 아니라 기후, 문화, 인허가 등 현지 환경 고려비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지만 경우에 따라 현지어도 사용하기에 다양한 언어 구사력 부여, 선진 기술 적용 및 현지 정책 등 이와 많은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